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칼 구스타프 융의 꿈에 대한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스위스 의사로서 1875년 7월 26일 태어나 1961년 6월 6일 소천했습니다.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까지도 개신교 경건한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어진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회 상담하기 있기 전에 융의 분석 심리학에 많이 의존해서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꿈의 기능을 보면 프로이트는 꿈을 통해서 환자의 신경증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꿈은 소망을 성취하는 것, 또는 꿈은 생애 초기에 이루지 못했던, 또 트라우마가 되었던 그 어떤 오리지널 위시스, 원망을 무의식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죠. 하지만 융은 창조적인 무의식의 표현으로 보았으며, 나아가서 꿈의 기능이란 전체적인 정신적 평형을 미묘한 방법으로 재정립시켜주는 꿈의 자료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들의 심리적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커다란 배가 바다에서 기울어져 전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 밑바닥에 채워진 균형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배가 기울어져 전복되게 되려는 위험이 있을 때마다 균형수는 다시 복원력을 회복시켜 주듯이, 마치 꿈도 우리의 무의식적인 심리적 불균형을 회복해내는 그와 같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흔히 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는 꿈은 우리 무의식이 우리 정신세계 전체를 잘 통제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한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융은 의식에 의해 알려져 있지 않고 또한 적절히 믿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내적 진실을 나타내는 보상 기능으로서의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융의 꿈의 목적은 보상 기능, 좀 전에 얘기했던 균형수 역할을 해서 우리의 심리 내면을 균형을 맞춰주고 복원시켜주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융은 프로이트와 달리 꿈을 어린 아이 때의 성적 소원 성취 욕구로 생각하지 않고, 꿈을 꿈꾼 사람의 과거 영화기적 환상보다는 현재 생활 상황을 더 강조해서 꿈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의미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 있는 활동을 하고 목적 있는 태도로 강의를 듣듯이,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도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생활 상황을 균형 있게 맞추고 우리의 심리 내면을 잘 보상을 해주고, 그래서 뭔가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고 쫓아가야 할 부분을 쫓아가도록 하는, 그야말로 구약시대의 꿈의 몽락선생 현자처럼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꿈의 상징을 살펴보면, 꿈의 상징은 그 꿈을 꾼 사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어떠한 꿈이든 일정한 해석이나 직선적인 해석은 위험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은 무엇보다도 꿈꾼 사람의 그 1차적인 해석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또는 사전적으로 또 직선적인 해석은 매우 꿈꾼 이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페로 같은 이도 꿈은 상담자, 내담자 간의 일종의 하나의 중요한 캐릭터를 선물 받아서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놀이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캐릭터가 형성되어지므로 꿈이 확장되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꿈을 가지고 두 사람이 놀이로 전환되어져 그 안에서 객관적으로 그 꿈을 보고 그 꿈에 주는 은총을 선물 받는 것, 그런 태도가 중요한 거지, 마치 꿈 해몽가 내지는 꿈 해석자처럼 그와 같이 일방적이고 직설적인 해석은 내담자에게 큰 아픔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꿈의 근원이 개인적인 측면과 집단적인 측면에 많은 상징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융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이트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한다면 인간 내면 속에 있는 무의식의 발견, 개인 무의식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융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은 바로 집단 무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집단 무의식은 태고적부터 인류가 개대되어진 그와 같은 무의식의 연속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각 집단마다 가지는 독특한 그 어떤 무의식적 가치나 의미 추구 또는 내면의 어떤 상징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일본 사람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을 비교하면 그 집단적인 무의식에 많은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한국의 이와 같은 가족, 또 저와 같은 가족 간에도 또 그 가족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어떤 미어즈가 각 가족 안에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무의식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을 생각하면서 상징을 해석하려는 그와 같은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인데, 이 그림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혹하는 엄마와 정숙한 엄마에 대한 유아적 환상이 혼재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나리자를 볼 때 한없이 정숙하고, 또 이 그림 안에는
유혹하는 어머니 이미지도 있어요. 특별히 모나리자의 미소는 세계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이 코너에만 관광객들이 잔뜩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에게는 유혹하는 어머니로도 보이고 정숙한 어머니로도 보이는 유아적인 환상이 혼재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듣는 이 순간에도 뭔가 끝없는 생각을 하고 뭔가 이미지가 이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이미지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고 흘러가고 그려지고 흘러가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볼 때 결국 우리 인간은 꿈꾸는 존재, 그림을 그리는 존재, 이미지를 창조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그림은 달리의 기억의 고집이라는 1931년도 작품인데 여기 보면 시계들이 녹아서 시계바늘이 구부러졌죠. 구부러진 시계바늘이 째깍거릴 수 없듯이 무의식의 욕구와 상처는 과거 상태 그대로 고정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많은 꿈의 내용이 생애 초기에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가 그대로 픽싱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무의식 안에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많은 정신적인 병리나 신경증적 형태도 병리적인 증상도 구부러진 시계바늘에 멈춰버린 그 욕구, 상처를 말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꿈 속에서는 꿈을 통해서 생애 초기에 겪었던 어떤 상처, 욕구들 그리고 초기 기억들을 많이 탐구할 수 있어요. 초기 기억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과거를 중요하게 여김으로 오늘 현재 나에 대한 초점을 맞출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에 변형되어지고 새로운 나를 창조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거의 우물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리다 칼로의 유머와 나, 엄마 품에 안겨 모성을 충족시키는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의 참으로 유명한 여성 화가인데요. 프리다 칼로의 그 여기 그림을 보면 젖이 뚝뚝 흐르는 엄마 품에 다 큰 아이가 안겨서 생명의 젖을 먹는 이런 환상의 그림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엄마와의 심리적인 융합, 그 융합되어졌던 초기 경험에 대한 환상을 끝없이 품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샤갈의 시간은 뚝이 없는 강이다. 그런 그림인데요. 잘 알다시피 샤갈은 꿈을 통해서 그림을 그린 꿈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꿈의 무의식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시로 표현하거나 또는 다른 행위 예술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을 외연화시키는 꿈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융은 프로이트의 인과론적 꿈 해석을 비판하면서 목적론적으로 꿈이 해석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과론은 뭐냐면 어제 무슨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불장난을 했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무의식이 불을 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줌 싸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어떤 영화를 봤기 때문에 오늘 이런 꿈을 꾸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100명이 똑같은 영화를 보았다고 해서 똑같은 그와 같은 형태의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자신에게 강력하게 임팩트를 주었고 그 결과 심리 내적인 무의식의 자극을 일깨웠으며, 그래서 꿈으로 나왔다면 그 꿈은 단순히 어제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이미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내용물이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꿈은 정신의 자기 조절 기능에서 흘러나와서 의식의 잘못된 태도를 교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융은 다른 견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융은 꿈을 목적론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태도 교정 또는 자기 조절 기능 수정, 그리고 나아가서는 꿈을 쫓아감으로써 자신의 육체와 환경과 영혼에 그와 같은 은총의 선물을 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 꿈의 목적을 보면 꿈에서는 종종 의식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것, 몰랐던 것이 등장하고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되게 자신에게 자극이 되어졌고 그걸 의식에서는 생각도 안 했는데 꿈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자신 안에 깊은 상처를 다시 일깨워줘서 그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계속되어 반복되어지는 병리들을 수정하라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꿈은 우리들의 그와 같은 상황을 교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자세를 개선해야 할 바를 제시해 주므로 한 개인으로 하여금 꿈꾸니로 하여금 유익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에 대한 융의 견해는 융이 꿈의 보상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그의 무의식에 관한 이해와 관계가 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의식에는 의식에서 억압된 것들로 구성된 개인 무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모태가 되고 정신의 전체성을 이루게 하는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의식에 대한 이해를 보면 무의식은 의식의 외부 세계에 적응하느라고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버린 것들을 의식에게 알려주고 정신적인 균형을 잡아주면서 정신의 전체성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언제나
의식의 일방성을 보상하려고 하는, 그래서 전체성을 이루어 심리적 정신의 균형을 잘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의식은 무의식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뿐이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자기가 사는 집을 선택하거나 또는 자기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보다는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그러한 일을 하고 또 그러한 여인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이러한 많은 선택이 의식적인 분석과 비교에 의해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선택 안에도 내 무의식에 선호하는 방향으로 선택되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내 무의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은 우리 정신의 균형을 잡아주면서 정신의 전체성을 잘 이루는, 그래서 한 부분에 쏠리지 않고 전체성이 통합되어지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조화와 균형, 의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시당하고 사라질 때마다 무의식에서는 그것을 보상하려는 작용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은 자의식을 정신의 전체와 혼동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병에 걸린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일들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꿈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악몽이나 내게 있어서 쓸데없는 개꿈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악몽도 분석하고 해석하면 결국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시시하게 얘기는 개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나에게 어떤 교훈과 조화, 균형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가치 없는 꿈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융의 꿈 해석 원리를 살펴보면 의식의 상황에 비추어서 꿈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융은 꿈을 목적론적으로 이해했고요. 그 이유는 모든 정신활동에는 고유한 의미와 목적이 있듯이 꿈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은 꿈을 해석할 때마다 언제나 그 사람의 의식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서 해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식과 무의식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무의식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꿈은 사람들이 잠들 때에 의식이 약화되는 틈을 타고, 즉 무의식의 억압이 느슨해졌을 때 의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 억압이 자는 동안에 느슨해지고 그걸 꿈의 내용으로 꿈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의식에서 그 꿈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상황에 대한 철저한 탐구 없이는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꿈 한 편은 오늘 나의 의식적인 실제 현재의 삶을 이해하게 해주고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바른 길로 새롭게 세울 수 있는지, 교정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다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오늘 현재 상황에서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또 보상해주는 기능을 통해서 위로하는 그와 같은 역할도 꿈은 한다고 보는 것이죠. 융은 꿈을 해석할 때 어떤 이미지가 의식의 어떤 태도를 보상하려고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 기능은 위로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나는 꿈을 의식 상황과 밀접한 관계에 놓는다. 의식 상황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꿈의 계략적인 해석조차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식 상황에 대한 지식이 꿈 해석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적인 상황, 즉 우리의 현재적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무의식의 영향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석 원리를 보면 융은 꿈을 해석할 때 꿈에 나온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다루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꿈은 프로이트가 주장한 것처럼 어떤 것을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고 무의식에서 본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생각에서 융은 꿈은 상징적 표현 형태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무의식적 상황의 자율적인 자기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꿈의 기능을 보면 꿈은 보상 기능이 있다고 했죠. 이것은 모자라는 것을 단순히 채우는 보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수정, 위로 이런 측면까지도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꿈이 꿈꾼 이에게 부족한 여성성을 보상하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낼 때 그 사람은 여성성을 보충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 전체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아니마와 아니무스,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꿈의 한 부분은 한 여성성이 발달되어지지 않고 남성성이 발달되어서 자신의 어떤 본질, 본래적인 그 자기감을 부인하면서 살 때 그 여성성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여성성을 잘 일깨우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남성적으로 살아서 그런 꿈을 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뭔가 여성으로 살게 되면 손해나거나 끔찍한 상처를 경험한다는 어떤
두려움이 있거나 또는 남성성과 동일시되어서 그와 같은 형태로만 자신의 성 정체성을 표현한다면 꿈은 아니마적 요소를 통해서 자신의 여성성을 일깨워 주는 거죠. 또 다른 경우에 뜻하지 않는 사건이나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에 가르침을 쫓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람의 태도가 수정될 때까지 비슷한 꿈을 계속 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꿈 해석이 어렵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의식의 세계에서도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항상성을 갖고 있잖아요. 김홍근 교수가 지난해 보았던 나 그리고 지금 보는 나는 그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에게 나의 캐릭터로 보여지는 것이지 사람이 갑자기 팍 변하거나 또는 종잡을 수 없다면 그것은 정신분열증과 같은 것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무의식도 그 항상성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도가 또 삶이 수정되어지고 조금씩 변형을 목적으로 무의식은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그와 같은 항상성 있는 꿈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꿈 해석이 어렵지 않아요. 그 이유는 같은 내용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오히려 쉬워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내용이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죠. 좀 지겨운 꿈 해석 작업. 그래서 100회기가 넘고 200회, 300회기 막 이렇게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상담자, 내담자도 또 똑같은 꿈을 꾸었네요. 그래서 신선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플립에 맺힌 이슬방울은 언뜻 보면 어제와 같은 똑같은 이슬방울이지만 완전히 어제의 이슬방울과 다른 새로운 방울이 맺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꿈은 항상 신선함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을 의식에 동화시켜서 정신의 전체성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쪽 부분에 치우쳐서 극단적으로 되어질 때. 그래서 극보수, 극진보, 극단적인 한쪽에 치우쳐서 다른 전체적인 측면을 보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은 심리적인 균형이나 또는 심리적인 통합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훨씬 많은 사례에서 볼 때 보상은 정신적인 심적 평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스스로 정신체계의 일종의 자가 조정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꿈이 무엇을 보상하라고 하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므로 꿈을 해석할 때 그 사람의 현재의 의식적 태도와 꿈의 이미지를 깊이 살펴보면 무의식적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C 사례는 이렇습니다. 어느 여름날 아카시아 꽃이 활짝 핀 야외에서 대학생들이 쌍을 지어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들떠 있었으며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지금 27년대 있지만 참 대학이 좋은 이유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젊은이들의 그 순수한 웃음 그리고 밝은 모습에서 좋은 에너지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40세 남성은 그런 기분의 꿈을 꾸었겠죠. 잠시 후 춤을 추려는 모양이다. 나는 그들이 모여있는 곳을 지나간다. 그런데 미니스커트를 입은 20대 초반의 어떤 여대생이 나와 살짝 마주쳐서 지나가는데 향긋한 향기가 진동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황홀하고 기분이 대단히 좋았다. 이걸 언뜻 해석하면 젊은 여대생의 그 어떤 그 성적 그 충동을 느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남성은 현재적 상황을 보면 자신의 직장에서 두 번째 지위에 있었는데 그의 상사가 매일 자리를 비우고 모든 업무는 자기에게만 부과시켰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힘만 든 거예요. 그래서 B 씨는 직장 생활에 아무런 재미도 없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딸 아이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 상태에서 이런 꿈을 꾼 것이죠. 그러므로 꿈속에서는 아카시아 향기가 진동하고 젊은이들이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밝게 웃고 그런 현실에서 자기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기쁨과 보람이 없어졌지만 무의식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져 있고 그러한 에너지가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젊은 여대생이 살짝 스쳐 지나갔다는 것은 자신의 아님마와의 만남, 아님마레라는 용어는 활기 있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그 꿈을 통해서 뭔가 젊은 대학생들처럼 활기찬 자신의 삶으로의 어떤 그 변형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을 통해 B 씨의 삶의 새로운 변형을 예고했고 그리고 사실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B 씨는 가슴 통증이 사라지고 삶의 새로운 활기가 생겨났대요. 그래서 B 씨는 일보다 좀 더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졌고요.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의 무의식의 보상 요구를 만약 등한시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꿈은 40대 중년 남성이 여대생에게 엄중한 마음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한다면 잘못된 것이에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B 씨는 새로운 삶의 활력을 공급받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라. 너희 딸이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리고 너의 직장 상사가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보람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무의식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칼 융의 꿈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꿈이 우리들에게 선물이 되고 또 꿈을 통해서 깊은 영성적인 기도를 통하면은 영성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융과 비욘의 이론에 기초해서 꿈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량을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